필살. 이거 순간 놀랐습니다. 왜 놀래? 왜 놀래? 아니 뭐 군발인 줄 알고? 저 깨래군. 깨래군. 폐잔병 깨래군. 그러니까 저 인민유격대라고 하십시오. 아 예. 요즘 저 북한하고 뭐 이렇게 뭐 문재인 대통령하고 만나고 뭐 노벨 평화상 얘기도 나오고 있고 뭐 평양도 가고 뭐 자주면 뭐라는 거야 지금. 한 세트만 사 그래. 아무튼 그래서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홍승표. 네, 안녕하세요. 축구협회장님 오랜만입니다. 네. 그동안 왜 이렇게 동영상을 이렇게 출연을 못했습니까? 뭐 저도 바쁘고 우리 대감님도 바쁘고 서로 바쁘다 보니까. 한국 갔다 왔잖아요. 예, 한국 지금 한 달 사이 2번 갔다 왔네요. 그러니까 네네. 한국 갔다 어머니 모시고 갔다 오셨고.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좀 찍을 시간이 별로 없었는데 네. 어쨌든 이번에 한국에 어떤 일로 갔다 왔었습니까? 이번에 간 거는 저 한민족 축구대회 개막식에 이제 참가하러 간 거고요. 업무. 예. 그 업무네요. 요 앞에 간 거는 그는 또 민주평통. 민주평통. 예. 그 모임이 제가 셰라톤 워커힐 호텔에 다녀왔습니다. 돈만 깨지는 거야. 그거 뭐하러 그런 거. 왔다 갔다 이제 비행기 값만 날라. 그러니까. 그 가면 민주평통 뭐 부분도 뭐 숙식은 제공을 한다고. 그거는 뭐 나라에서 다 하는데 한다고 하더라도 그게 본인 돈이 안 씁니까? 쓰이죠. 쓰이고. 네네. 요즘 또 내가 요즘 또 좀 약간 그 하는 게 한인의 일 하시죠. 네. 근데 참 한인의 인식이 안 좋습니다. 안 좋죠. 네. 근데 그 사람들이 큰 오해가 있는 것 같아. 한인의 일을 하면 무슨 큰 이권이 있어서 이렇게 하느냐. 진짜로. 그러니까요. 그래놓고 억울합니다. 정말 억울합니다. 정말 뭐 나한테 이해가 안 가는 게 내가 알기로는 한인의 부회장님들도 그렇고 한인 회장도 그렇고 전부 다 자기 돈 내고. 네. 시간 써가며. 지원 받는 거 없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래도 그걸 안 믿어요. 그냥 그야말로 돈 쓰고 시간 쓰며 봉사하는 일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나쁜 놈들의 집단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죠. 참 이해는 안 갑니다. 아무튼 그러면 누가 할 겁니까? 뭐 이유 없는 어떤 그 뭐랄까 미움?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제가 올해부터 사실 그 한인의 일에 본격적으로 일을 하게 됐는데 작년 초 재작년 정도만 해도 저 역시도 똑같은 생각을 했던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뭐 지네들 뭔가 그래도 나오는 게 있으니까 저는 저렇게 하지. 어떻게 지돈 써가며 시간 써가며 저럴까 했거든요. 이권도 있고 뭐. 근데 알고 보니 정말 제 돈 쓰며 시간 써가며 또 괜히 흙탕물에 발 담궈가지고 제가 하는 사업에도 사실 적지 않은 영향도 있고요. 있죠. 그렇습니다 사실. 근데 그걸 착각하는 분들한테 제가 말씀드리면 지금 어쨌든 여기 분쟁 지역으로 돼 있고 분쟁은 분규 지역, 분규 지역 분쟁은 없는데 분규돼 있는데 그러니까요.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정부에 지원합니까? 안 하죠. 못 하죠. 네, 못 하죠. 못 하죠. 그다음에 두 번째 관사라든가 청사 이런 걸 사무실 지원 받습니까? 아니죠. 없죠. 그럼 도대체 무슨 지원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없습니다. 거꾸로 또 무슨 이권이 있을까요? 그건 없습니다. 그건 내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또 뭐 솔직히 말씀드려야 되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제가 봤을 때 이 한인을 딱 보니까 굳이 있다면 이런 것 같아요. 아무래도 외부에서 뭔가 큰 어떤 뭐 비즈니스를 한다거나 할 때 아무래도 물어볼 때? 뭔가를 좀 이렇게 공신력 가지고 질문하고 할 때는 아무래도 뭐 한인회장을 찾아와서 뭐 이런 걸 어떻습니까? 뭐 할 때 그런 정보가 좀 빠르지 않겠나라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그건 우리 써니를 찾아와도 뭐 꼭 한인회장 안 찾아와도 그러면 다 해결됩니다. 해결되고 우리한테 오면은 그냥 차라리 우리는 방송에 얼굴 내놓고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대리 우리가 하는 거지. 거꾸로 또 뭐 이충곤 회장이 그런 데까지 신경 쓸 만큼 시간이 있습니까? 그렇죠. 그건 아니고요.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리면 정말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은 정말 누가 나하고 배가락이 어떤 부분을 내기를 하자는 사람이 있었어요. 탑10인가 하는 애. 그런데 난 하자고 했어. 배가락이 내기 하자. 그러면 이충곤이라는 애가 한인회를 팔아서 뭔가 이권을 커미션을 챙겼다 그러면 내가 네 앞에서 배를 갈게. 그럼 아니면 네가 배를 갈라라. 난 자신 있거든요.
왜냐면 그 친구 같은 경우에 돈이 꽤 있는 친구예요. 그런 잔돈 가지고 그렇게 움직이는 친구도 아니고 지가 한 달에 쓰는 돈만 해도 몇만 불 쓰는 애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그런 거를 그렇게 믿고 그렇게 홍보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 내용이나 알고 떠들었으면 좋겠다. 그게 내 마음이고, 어쨌든 여러 가지 이런 뭐 일을 하다 보면 정치적인 상황에 걸리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어떤 뭐 신경 써야 될 부분도 꽤 많고요. 그러니까 맹목적인 시기 질투 같아요. 저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그 돈을 좀 벌고 성공한 놈에 대한 시기와 질투가 아니겠나. 근데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 말씀 나오셨으니까 우리나라 사람들하고 외국 사람들하고 어떤 그 성공에 대한 그 판단 기준이 사실 틀리다고 저는 언젠가 그 이야기 들은 게 있거든요. 예를 들자면 외국에서 고급 승용차가 아주 이제 빠르게 달리고 가고 있으면 일반 승용차들이 비켜준답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저 정도의 차를 탈 정도 같으면 자 어느 정도 일정 성공자인데 뭔가 바쁜 일이 있는가 보다라고 예의를 갖춰주고 오히려 배려를 해주는데 우리나라는 절대 안 그렇죠. 지가 뭔데 이러면서 앞에 뭐 예를 들어서 뭐 싸가지 없는 네가 뭐 고급 승용차를 타면 탔지 뭐 나 몰라 하면서 이런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예전부터 그 성공에 대한 어떤 가치 기준이 조금 약간 왜곡되지 않았느냐. 그렇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의 투지가 장난이 아니고 세계에서 가장 강한 민족 중에 하나다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게. 그러니까 어떤 일이든 장점 단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베트남이 어쨌든 지금 뭐 정말 뭐 이렇게 항상 떠들지만 떠오르는 아이콘인 건 틀림없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도전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 우리 동영상 같은 경우에 베트남에 관한 얘기들을 이렇게 쭉 해서 보여드리면 오늘도 이제 우리가 밥을 먹다가 이제 내가 밖에 나와서 담배를 한 대 피는데 부부예요. 화들짝 놀라면서 이제 결국 이제 사진을 찍자고 해서 사진을 찍었는데 내가 뭐 이렇게 그 일종의 뭐 자랑은 아니지만 그래서 후남이랑 같이 밥 먹다가 후남이도 아니까 동영상 팬이에요. 그래서 같이 찍어줬습니다. 근데 그만큼 우리로서는 그분들이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정보에 목마르다. 그렇죠. 그리고 여러 가지 또 밖에서 들은 얘기로는 베트남이나 한 외국에 나가면 정말 한국 사람을 조심해야 된다는 말들이 나와 있는데 그나마 우리 동영상에 나오는 분들은 나는 자신 있게 내가 자신하고 어떤 말씀을 했잖아요, 그죠? 그런 일이 아직은 벌어진 적도 없고 벌어질 일도 없습니다. 근데 단지 이런 거 하나 있었지. 그 여자 남자 문제 착각해갖고 뭐 그 여자가 이제 그 통역인데 자기한테 웃어서 뭐 일을 했는데 자기를 사랑한다고 착각을 해갖고 그런 일이 있었어요. 많은 한국 사람들이 사실 많이 속는 부분이죠 그게. 아니 왜냐면 이 베트남 여자들이 사실 아주 미소가 많아요. 그거는 참 어찌 보면 참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사실 좀 무표정에 가까운 게 많아요. 왜냐면 지하철을 타거나 이렇게 이제 뭐 이런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에 가보면 참 무표정하다. 무표정하죠. 특히나 또 저 당신네 고향 그 경상도 쪽 더더욱 그렇죠. 그런데 이 또 베트남 이 특히 여자들 보면 상냥하게 미소 짓고 저 여자가 나한테 관심 있으나 할 정도로 착각을 일으키거든요. 쏘시면 안 됩니다. 절대 아니고 정말 착각이고 착각인데 근데 그 대신 이제 이런 건 있죠. 접근하기 하고 대화하기가 편하다 그러면 본인이 말이 되면 좀 어느 정도 그래도 한국보다 빠를 수 있는 거죠. 일단 그 대화하는 자세들은 열려 있으니까. 그러면서 그 다음에 기회를 엿본다 됩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당신한테 보고 당신한테 반해갖고 당신한테 뭔가 당신을 좋아한다고 생각하면 그건 그야말로 오산이다. 제가 최근 한 달간에 걸쳐가서 두 분에 걸쳐가지고 한국을 이제 다녀오면서 이제 느낀 점이 뭐냐면 정말 한국 여자들 이쁘다라는 걸 저는 새삼 느꼈습니다. 왜냐면 자 학생은 학생대로 또 뭐 한 20대는 20대, 30대 또 40, 뭐 50대 연령별로 쭉 나눠봤을 때 참 한국 여자들 이쁘다라는 걸 저는 새삼 느꼈어요. 네, 그렇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 그러니까 이런 발언도 잘못하면 페미니즘에 걸린다니까요. 페미니즘 뭡니까?
그거 잘 모르나. 어쨌든 이 여자에 대한 성희롱, 성차별 같이. 아니, 저는 아니. 그냥 느낀 대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쁘고 이쁜다 맞는데. 아니,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저희가 지금 베트남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많은 또 한국 사람들이 베트남 아가씨들이 이쁘다며 하면서 오고, 이제 뭐, 이쁘긴 한데. 나는 이뻐. 응, 이뻐요. 이쁘긴 한데, 제가 또 이제 한국을 다녀오면서 느낀 점이, 한국 여자 더 이쁘다? 예. 그럼 뭐, 그건 네 생각이고요. 그건 주관마다 다릅니다. 사람들이 보는 눈은. 어쨌든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이제 요즘 그 마실 가라오케. 네. 거기 이제 뭐 매일 가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이제 뭐, 신경 써서 왔다 갔다 하고, 또 나 아는 지인들 오면 또 가 있고, 뭐 이렇게 하는데. 뭐 신경 쓰시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건 아니에요. 아니, 밑에 사장님 계시면 그냥 맡겨놓은 회장님께서는 그냥 뒷전으로 물러나시면 되는데. 아니, 그게 안 되는 게, 지금 현재 이제 또 일하는 친구들도 뭐 마땅치 않은 둘이서 영감탱이 둘이서 하고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베트남 말이 안 되잖아요, 그 친구가. 그게 힘든 거야, 나는. 베트남 말이 잘 되고, 사람들하고 소통이 되고, 어떤 부분이 되면, 한국 사람들끼리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어제 같은 경우도 한국 사람들하고 이 사장하고 베트남 애들을 놓고 이제 소위 말하는 레드빌, 영수증 문제를 얘기를 하는데 20분 동안 애들이 못 알아듣는 거야. 그러니까 나를 불렀어. 난 내려가갖고 베트남 말로 이거 이렇게 처리하고 이렇게 해라라고 해갖고 금방 5분 만에 해결됐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뭐냐면 여기 와서 어떤 업무를 할 때 여러분들 일단 소통, 말부터 배워야 됩니다. 그게 안 되면 일하기가 진짜 힘들어요. 통역한테 휘둘려 다니고, 통역이 또 사기를 치고 사고 나고 그런 일들 많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큰 사업 하시는 분들은 통역을 2명을 쓴답니다. 네. 네, 통역을 감시하는. 네. 그게 문제가 뭐냐면 또 일을 법무 처리하다 보면 일을 하다 보면 베트남 애들 옛날에는 그런 게 있었어요. 자기가 사귀는 여자 이름으로 했다가 전세서 날아간 사람 꽤 많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것도 지금도 그건 마찬가지예요. 그 부분이 결혼을 하면 좀 달라집니다. 50%의 어떤 그게 있기 때문에 네. 그런 피해가 하도 많기 때문에 그래서 베트남 애들 이름으로 뭘 했다가 내가 만약에 돈을 잘 벌고 어떤 부분이 됐을 때 그걸 나중에 정말 거리에 나앉는 사람들 많다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걸 아셔야 돼. 뭐 회계라든가 어떤 세무 문제라든가 또 어떤 그런 문제를 갈 때는 정말 많은 자문을 받고 해라. 돈 아끼지 말고 컨설팅 충분히 받고 해라. 나중에 갖고 딴 어떤 부분이, 그러니까 편법은 얼마든지 있는 게 베트남이죠. 편법의 왕국이 어떻게 보면. 소탐 대실. 그렇죠. 그런 게 있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여러분들 항상 조심하셔야 되고, 또 내가 이번에도 이제 몇 가지 일을 벌이다 보니까 아까 뭐 회계 문제라든가 세무 문제 신경 좀 써야겠다라고 생각한 게 나는 이제까지는 그냥 뭐 크게 어떤 일들을 몇 가지 안 했으니까. 근데 지금 몇 가지 일들을 하는 과정에서 그거의 필요성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다. 네. 그냥 회계는 그냥 회계 사무실 맡기면 돼요. 그러니까 맡기면 되고, 그러니까 그거를 뭐 그냥 어느 쪽을 믿고 있다가 방심하고 있다가 이상한 일 당하지 마시고, 또 회계 사무실이 있고, 또 믿을 수 있는 컨설팅 회사 얼마든지 있고. 회계 사무실 보통 직원들이 보통 전직 세무서에서 다 근무했던 직원들이거나 경력자들이니까 그 세계에서도 정관 여유가 다 있다 보니까 그냥 맡기면 지네들이 알아서 다 처리합니다.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또 한 가지. 베트남이 다른 점과 한국하고 같은 점, 다른 점이 많이 있는데 행정 부분에서는 한국을 많이 따라했어요. 예, 많이 좀 유사한 점이 많아요. 예. 근데 웃기는 거는 좋은 점도 따라했지만 나쁜 점도 따라했다는 거죠. 원래 나쁜 점은 더 빨리 따라했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여기가 아직은 선진화되어 있는 곳이 아니다 보니까 뭐 여러 가지 전산도 마찬가지고 뭐 나날이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들 잘못 공작에 들어가면 완전히 뭐 추방까지 당하는 일까지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셔서 항상 조심해야 되는 게 그런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런 겁니다. 어제도 내가 그거 느꼈는데 나하고 이제 약간 다툼이 났어요. 레드빌가 영수증이죠. 그게 이제 세무서에 쓰는 영수증을 레드빌이라고 합니다. 받은 돈. 예. 근데 그거는